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북 문경 강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체육교사 하소영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제가 수업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마 학기가 시작되셨기 때문에 선생님들 조금 있으면 팝스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팝스를 학생 체력 평가를 이제 줄임말이죠. 또한 아마 이제 학교별로 평가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5개 영역이 있잖아요. 건강, 그다음에 도전, 경쟁, 표현, 안전. 저 같은 경우는 건강 영역을 꼭 1학기나 2학기에 한두 개 정도 넣고요. 나머지 거를 이렇게 병행해서 3개년에 걸쳐서 넣고 꼭 안전은 지금 또 코로나도 있긴 하지만 서술형 평가에 조금 넣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부분이 팝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와 팝스를 좀 이렇게 건강 영역과 연계시켜서 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예전부터 진행해온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수업을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1학기에 보통 저희가 수시 측정을 하잖아요. 팝스 한 5월에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스의 수시 기록의 측정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2학기에 보통 이렇게 정시 10월 이전에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시도교육청별로나 학교별로 조금 상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는 인바디 기계를 좀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바디가 없을 경우는 팝스로만 측정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바디를 측정해서 거기에 나오는 체성분, 네, 뭐 근력이나 단백질이나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체력적인 요소, 1차 수시 측정을 한 팝스를 이제 기록해서 요거를 가지고 바탕으로 이렇게 1학기 5월에 하게 되면 저는 이게 다른 종목을 수행 평가로 진행하고 있다가 여름 방학을 맞이하면서 여름 방학 때 아이들에게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 개별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개별 계획서의 내용은 1학기에 수시 측정한 체력 요소, 즉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그다음에 순발력 중에 또는 체성분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지방, 저희가 비만 관련해서 네, 그런 체지방량 정도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 중에 가장 자기가 낮게 나온 걸 하나 선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낮게 나온 거를 선정해서 향상시키는 게 목표고요. 나는 그래도 최고 낮은 거는 유연성이었지만 방학 때는 좀 자전거 타려고 해요. 그래서 심폐지구력이 지금 2등급인데 1등급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마다 목표를 설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개별 프로그램 간단하게 한 장 정도 양식에 보통 한 달에 한 4주 정도 잡고요. 운동 강도, 빈도, 그 다음에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계획서를 받고 여름 방학 때 실천을 하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평가 계획서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별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2학기에 딱 오자마자 첫 번째로 맞춤형 모둠 이제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모둠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모둠으로 구성할 때는 1학기 측정한 내용 수시를 바탕으로 개별 프로그램을 하고 왔잖아요. 그런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시간이나 빈도, 강도를 하는 방법은 이미 1학기 말에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트레이닝 되어 있기 때문에 2학기에 오면 1학기 수시 측정을 바탕으로 가장 낮은 체력, 두 번째 낮은 체력을 체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소영이 체전골이 가장 낮았다 그러면 1, 그 다음에 악력이 좀 낮았다 그러면 2,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한 반에. 그러면 자 각자가 체크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모둠을 구성할 건데요. 자 만약에 유연성이 가장 낮게 나온 친구 체전골 그러면 모여보라 하면 이렇게 모입니다. 또 악력이 가장 낮게 나온 친구 모이세요. 제자리 멀리뛰기 순발력이 낮게 나온 친구들 모이세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거를 기준으로 먼저 모여보라 하고요. 근데 한쪽에 모둠이 너무 많아요. 막 7명, 8명, 한쪽에는 3명. 보통 한 반이 20명 기준이면 4, 5명이 한 조로 되면 되거든요. 모둠으로. 그래서 그렇게 너무 많이 몰리면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두 번째로 체력이 낮게 나온 걸 쪽으로 안내를 해봅니다. 그러면 너는 첫 번째는 체전골 유연성이었는데 두 번째는 근력이 좀 낮네. 근력 모둠으로 한번 가볼까 해서 약간 균형을 좀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모둠을 구성할 때 약간 주의할 점은 서로 이렇게
그 체력 요소에 포인트를 안 주고 평소에 가까운 친구들끼리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장점은 서로 그 모인 아이들이 모두 다 열심히 하는 친구 같으면 정말 저희가 일주일에 한 3차시 정도 하거든요. 체육에. 그러면 4, 3, 12차시 정도 할 때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라든지 그런 활동에 있어서 되게 열심히 하는데, 가끔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아니라 평소 너무 친하고 너무 잘 노는 친구들끼리 모여버리면 그 12차시 내내 선생님의 어떤 피드백이 계속적으로 자극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관리가 필요한 모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 또 가끔은 이렇게 서로 너무 모르는 친구들하고 모여버리면 되게 서먹서먹해요. 같은 바나나에서도. 그런 모둠은 약간 리더를 할 수 있는 친구에게 어떤 역할을 좀 많이 부여하고, 또 그런 모둠에 있어서 약간 좀 이렇게 제외된 애들이 있어요. 의사 표현이 안 된다든지 조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그 모둠을 구성할 때 어떤 그 팀의 리더라든지 아니면 팀 구성원을 보고 얘를 보내서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한 달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약간 모둠 구성에 교사의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둠이 구성되면 저는 모둠 활동 계획서를 봤습니다. 아까 그 개별 계획서 같은 경우는 한 장짜리에 어떤 체력이 가장 낮은 요소, 그 다음에 시간, 빈도, 강도를 적고 기대되는 효과. 요거는 방학 때 혼자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되게 간단해요. 근데 평가에 넣고 안 넣고를 선생님께서 결정하시되 저는 개별 프로그램을 넣은 적도 있고 안 넣은 적도 있어요. 자, 그러면 모둠형 이제 그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은 평가에 명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서부터 되게 이제 계획적으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서가 저는 보고서가 4장짜리였거든요. 첫 번째는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 계획이 적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계획을 체크할 수 있는 기록란. 세 번째는 마지막에 이제 활동 결과를 정리하고 만족도를 체크하는 거. 마지막에 4장은 사진입니다. 그 모둠별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모둠별로 사진을 한 명씩 꼭 가지고, 사진을 찍기 위한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팀 리더가 가지고 와도 되고 그 모둠 구성원 중에 한 명이 가져옵니다. 그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미리 체육 시간에 이렇게 휴대폰이 한 달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상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장엔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걸 저한테 전송해주면 그 월 말에 그 수업이 마지막 끝날 때쯤에 저건 출력을 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럼 조별로 마지막 4번째 장에 붙이게 되죠. 그러면 이 4장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보고서 계획서 평가 점수, 보고서 평가 점수,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소감을 발표를 시켜요. 그러면 그 모둠에 한 명이 나오든 전체 모둠 구성원이 나오든 이렇게 수업에 참여한 이야기를 친구들 앞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의 목적은 일단 자신이 가장 낮은 체력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또 한 달 정도라는 그런 시간을 개별 프로그램을 해봤잖아요. 그 개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모둠별로 했을 때 조금 더 아이들이 즐겁고 학교 내에서 체육 수업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거고, 한 달 후에는 뭔가 체력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선생님의 피드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활동들을 보고서로만 받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자신의 활동한 내용을 친구들 앞에서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도 하고 또 소감을 얘기하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아이들이 모둠 활동을 이루어질 때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가 어떤 시간이나 빈도, 강도, 시간은 45분 또는 고등학교 50분이 정해져 있고, 강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최대 강도, 중강도, 저강도 이렇게 강도에 이제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걸 좀 서포트 해주시고, 또 빈도 같은 경우는 이미 주 몇 회 체육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가장 포인트를 주고 생각해야 될 부분 수업 내용이죠. 그 근력을 만약에 저희가 이제 악력을 저는 근력을 재는데요, 팝스에. 그럼 근력이 낮게 나왔는데 그 근력을 1차에서 이제 수시에서 만약에 한 여학생은 한 20에서 25 보통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여학생이지만 30까지 높이고 싶다. 그럼 과연 이 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그게 내용인 거죠. 자, 우리 조는 체전골이 되게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한 12, 한 10 이내. 그러면 한 15까지 늘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체전골이 증가될까요? 그게 수업 내용이죠. 한 달 동안 그 어떻게 운영될 내용이 어떻게 계획이 되냐에 따라서 운동의 결과가 한 달 뒤 결과가 측정 결과가 완전히 상이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결정할 때 아이들에게 교사의 피드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계획서 잡는데 한 1차시 정도 들어가요. 모둠을 구성하고 계획서까지.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한
한 11차시 정도는 10차시 정도는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할 때 교사는 처음에 제가 이거 한 10년 넘게 하면서 교사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 모둠별로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려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데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내용이 추가돼야 될 팀도 있고 어떤 데는 처음에 계획서에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조금 빼야 될 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교사의 피드백이나 관찰이 필요할 때 또는 조언이 필요할 때 안내를 하고 가끔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공간이요. 체육관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 유연성하는 정도 매트 깔고 예를 들어 뭐 요가 그 화면을 보고 따라한다. 음악을 듣고 뭐 필라테스 한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심폐지구를 한다 하면 뭐 셔틀런도 하고 왕복 달리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이제 뭐 걷고 뛰기 이런 것들도 하고 어떤 공간을 쓴다. 또 한쪽에서는 악력이 이제 부족한 팀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팔굽혀펴기 푸시업도 하고 바벨 제가 아령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놨는데 그런 것도 한다. 그래서 뭔가가 강당 안에서만 이루어지거나 운동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그 안전의 문제가 괜찮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팀마다 강당도 있고 운동장을 학교 전체를 걷고 뛰겠다 하는 팀도 있고 웨이트장도 있고요. 또 소강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교사로서 이렇게 여러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안전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아이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안전에 대한 주의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너무 쉬는 모습을 볼 때 쉬는 시간의 어떤 관리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잡담 시간을 줄여준다든지 하여튼 교사의 어떤 관리 관찰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가끔은 관리자분들이나 그 교사들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기도 해요. 아이들 지금 뭐 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를 하는데 장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피드백을 하고 있다. 당당하게 설명하면 안전에 대한 주의를 거듭 안내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야에서 벗어날 때 마스크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강조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때 아이들이 2학기에 그런 한 달 정도의 그런 과정을 거치고 2차를 치게 되면 훨씬 더 자신이 1차에 수시에 측정했던 결과보다 높아지는 운동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측정 결과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또 교사로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했을 때 운동 또는 측정의 결과가 향상됨을 눈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가끔은 1차 때보다 2차 때가 떨어진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신장이 크고 이제 신장이 향상됐고 체중이 증가되고의 문제들 또는 그 한 달 동안의 참여 여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최전골 같은 경우 유연성이요 이렇게 한 달 만에 좋아질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한 달 내내 그 땅끝 부분이나 하여튼 뭐 그런 게 뭐 프로그램인가 했는데 요가와 필라테스를 병행했는데 개인적으로 다 10cm 이상 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말 그 측정 수치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최전고 같은 경우도 한 달에 어떤 효과가 나는구나 했고요. 악력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힘쓰는 방법을 몰라서 이제 이 악력을 여러 번 재는 거와 푸시업하고 아령하고 또 재는 거와 그 한 달 만에도 웃는 효과가 충분히 일어나더라고요. 가끔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갑자기 이제 뭐 성장 발육 발달이 좀 많이 이렇게 진척이 돼서 키가 많이 커버린다든지 체중이 많이 불어버린다든지 하여튼 이런적인 호르몬적인 어떤 부분 여학생들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기면 자신이 측정했던 그 1학기 측정했던 수시 측정보다 2학기 측정했던 게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사의 조금 더 칭찬과 조금 더 괜찮아 이거는 정상적인 거야. 그리고 네가 다음에 내년에 혹시나 또 기회가 된다면 또는 겨울방학 때 그 개별 프로그램을 조금 더 네가 한다면 아마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지원을 말씀을 해주시면 그 아이가 실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요약을 해서 정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 수시 측정, 그리고 방학 때 개별 프로그램 운영, 2학기에 그 모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모둠, 그 다음에 2학기 이제 정시 측정, 팝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중간에는 학교의 사정상 뭐 수행 과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는 2학기에 한 달 정도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 모둠 활동을 한다는 게 저의 그 평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 앞뒤로는 그 팝스와 연계해서 그 저희가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그 자기 건강 관리, 자기 관리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체육 수업에 보면 체육 교과 영역에도 그 건강관리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이 이렇게 그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성취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팝스와 건강 영역을 이렇게 병행해서 시켰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늘 수업 맥락을 잡고 요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네, 네. 혹시 내용의 이해가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 유튜버 영상을 통해서 흐름을 이해하시고, 또는 제가 그 청신호 다음 카페의 활동지와 그래 아이들의 어떤 활동해 있는 모습들을 조금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